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오두막 3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의 비하인드 씬을 함께 보면서 오두막 3의 촬영 세팅, 촬영 기법, 편집 세팅, 편집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얘가 이제 전설의 명기 같은 그런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면서 분명히 제가 느꼈는 아주 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촬영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두막 3 같은 경우는 오래된 카메라인 만큼 선택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가지고 있는 세팅은 이렇습니다. FHD 30프레임 올아이와 IPV 코덱이 각각 따로 있고 FHD 24프레임 올아이와 IPV 코덱이 있으며 슬로모션을 원하신다면 720p로 낮추셔가지고 60프레임 올아이와 IPV 코덱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들을 보고요, 사실 약간 절망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 EOS R을 사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할 때는 거의 항상 F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의 머릿속에 있던 일종의 마지노선, 정말 그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이 아마 FHD 60프레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랜만에 이 오두막 3 같이 이렇게 좀 오래된 카메라를 드니까요, 예전에는 참 스펙이 없음에도 멋진 영상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로모션을 위해서 720p를 선택을 하냐, 아니면은 그냥 24프레임이라는 시네마틱한 프레임 레이트를 위해서 FHD를 채택을 하느냐, 그 두 가지 선택기로에 놓여가지고 제가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EOS R을 사용을 하면서 720p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간 깨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8년 된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여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모션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720p를 선택을 해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오두막 3의 720p의 화질은요, 사실 그냥 FHD 화질이라고 봐도 무난할 정도로, 그냥 크게 티가 안 날 정도로 꽤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완벽한 포커스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저는 다행히 한시름 놓고 그냥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세팅 같은 경우는 화질이 1280에 720p에 프레임 수는 60프레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영상에서 오토포커스가 없습니다. AFC가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포커스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매뉴얼로 촬영을 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선택해낸 촬영 기법은 이렇습니다. 움직임을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그냥 딱 힙 움직임만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요 정도 움직임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했으며,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포커스 풀링. 그냥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포커스만 움직이면서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스토리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줌인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보여줄 만큼 주변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그냥 그 행동 그 자체, 뱅쇼를 만드는 그 행위 그 자체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일종의 퍼즐처럼 여기를 촬영하고 여기를 촬영하고 여기를 촬영하고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머릿속에서 그 퍼즐을 맞출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왜 핸드헬드를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2번, 왜 카메라의 움직임 자체보다는 포커스 풀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인 편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핸드헬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의 자유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짐벌이 있으면 마음대로 막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고 핸드헬드면은 그래도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데 자유가 오히려 더 있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빠른 반응 속도와 제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러한 자유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짐벌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이따만큼 더 큰 기계가 달려가지고 그 기계를 만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 움직임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빠지면서 도는 그런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화려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펙트를 촬영을 해주실 때 짐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체 사이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고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팔 사이로 이렇게 카메라가 지나가고 그런 움직임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좁은 공간 속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다이내믹한 영상을 만드는 것을 꾸준히 연습을 하고 저처럼 몸에 익히다 보면은 짐벌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딱 카메라를 바로바로 이렇게 건드리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벌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걸어다니면서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큰 반경의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짐벌을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좁은 그런 주방 같은 곳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동선 자체가 엄청 큰 그런 움직임이 요구가 되는 그런 촬영 현장이 아닌 경우는 적극적으로 핸드헬드를 활용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핸드헬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환경 속에서는 핸드헬드가 오히려 훨씬 더 저의 움직임에 자유를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네가 그렇게 핸드헬드를 좋아하고 움직임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왜 평소처럼 많이 움직이고 엄청나게 큰 그런 화려한 움직임보다는 포커스 풀링을 조금 더 사용을 하려고 했느냐를 여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토포커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모션은요, 바로 양옆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패닝샷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나오는 그런 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샷을 사용할 때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캐논의 아주 저명한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정한 거리를 그 대상과 유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얘가 알아서 오토포커스로 그 대상을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F가 없고 매뉴얼 포커스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매뉴얼 포커스의 장점을 활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움직임을 평소보다 약간 더 스케일을 줄인 다음에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지만 포커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선을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으며. 지금 다 집어넣는데 이제? 그래요? 잠깐만, 그 가져가는 거 한 번만. 자, 아니 고라고 하면 고해야지. 고. 제 스스로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촬영이기도 해가지고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집 쪼꼬라는 고양이에요. 쪼꼬 인사해. 냄비를 딱 놔두는 순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저 옥주부 도마 위에 이제 레몬을 딱 놔두는 것까지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아예 그냥 스테디한 자세, 이 자세에서 갖다 놓고. 오케이. 자, 꼭. 오씨,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됐다. 멋지다. 됐다. 됐어. 칼질. 칼질이에요? 잠깐만. 칼질을 또 찍고 싶은 거가 있거든요. 참 당신 그 뱅쇼 마시기 어렵다요. 아빠의 뱅쇼는 좀 참아도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앞으로 밀 거예요? 한 번만 해볼게. 네, 한 번만 해봐요. 한 번에 못해요, 혹시?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두껍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엄마는 얇게 하고 싶은 거거든. 자, 됐어? 네, 그 정도. 딱 그 정도인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싹, 뭔지 알겠어요? 제가 기다려봐요. 어디쯤 왔을 때, 이렇게. 여기쯤 왔을 때거든요. 지금 딱 요 정도 거리. 알겠어. 자, 하나. 안 나왔어요, 화면에. 레몬이 점점 작아진다. 오케이. 마지막 뺄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걸 잡고 이렇게 넣을 거야. 자, 그걸 돌리는 거부터 찍을게요. 자, 어. 그 삭삭이 아니라 삭, 샥. 그러면은 다 안 잠글게. 네, 살짝만 잡아야 돼. 자, 고. 오케이. 그리고 초반에 붓는데 다 하진 말고요. 살짝 하는 것까지만 찍을게요. 자, 하나, 걸비난 점술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어서. 자, 눈금까지 찍는다. 눈금까지 넣는다 했죠? 어디 눈금까지? 두 번째나 그거보다 조금 더. 투스타. 오케이, 고. 아, 잠깐 스톱. 포커스. 조금은 더 넣을 수 있어. 고. 이걸 들고 넣을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짚고. 아 이렇게 짚고 가서 이렇게 넣는 거. 그렇게 하면 오케이. 돼. 거리가 요 칼에 맞추면 될 거야 아마. 카레?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자, 맞아요. 자, 고. 이제 오, 됐어? 예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옆에서 와서 딱 놔둬주세요. 자, 고. 보여줘. 와이드샷을 찍을 때 조리개를 조여주세요. 그래야지 매뉴얼 포커스일 때 포커스가 안 날아가요. 이렇게 간 다음에 엄마가 딱 가는 걸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몸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그럼 내가 카메라를 뒤로 움직일 테니까. 아. 오케이, 스톱. 제가 고라고 하면은 탁 놓고 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고. 아니요, 괜찮아요. 고. 해요, 계속 해요. 고. 잠깐만요, 엄마. 거기 계속 부을 수 있죠. 엄마 몸을 살짝만 여기로 틀어주시고. 부을 때 많이 표정 한 번만 좀 찍으려고. 지금 빨리 해요. 완벽해. 마리가 최고의 모델인 그대들. 뭔가 이제 기승전 결이 있어야 이제 결 부분을 찍는 건데요. 결은 뭔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시네마틱한 움직임 말고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슬로우 모션 기능을 꺼줘버리고 고. 만들지 마. 아빠 딱 한 잔 딱 마셔줘. 이렇게 하고. 완벽해. 모델이 완벽해. 아빠 개멋있어. 개멋있대. 멋있는 게 아니고 개멋있대. 자, 끝났으니까 편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촬영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끝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편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720p로 거의 다 찍고 맨 마지막 이 장면만 풀 HD로 촬영을 했지만 저는 풀 HD, 그러니까 1920 곱하기 1080 24프레임 타임라인 위에서 편집을 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720p 자체로 업로드를 해주시면요, 유튜브에서 업로드하는 모든 영상을 자동으로 컴프레스, 그러니까 압축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양이 업로드를 하면서 없어져요. 그리고 그 없어지는 데이터량 중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선회도, 화질입니다. 제가 EOS R을 사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할 때 항상 FHD 60으로 찍은 다음에 4K로 출력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진행을 할 때 최대한의 화질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화질이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안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업로드를 할 때 4K 영상 자체를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상대적으로 화질의 압축이 훨씬 덜 해가지고 최대한의 선여도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720p로 촬영을 했어도 한 단계 높여서
FHD 화질로 출력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720 화질이 좋아가지고 아무도 별로 크게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편집을 할 때 어떠한 기법들을 사용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는 기법은 이제 60프레임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40%까지 속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슬로우 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 역시나 슬로우 모션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짜잘한 손떨림을 이렇게 늘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 거를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슬로우 모션이기 때문에 60프레임으로 촬영했는 영상을 40%의 속력으로 재생을 해가지고 슬로우 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제 영상에서 빠질 수가 없는 스피드 램핑을 사용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스피드 램핑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 좋아해요. 어쩌라고요. 그냥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요즘 이런 스타일이 더 유행을 많이 타고 훨씬 더 트렌디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요, 최종적인 떨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는 이펙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떨림을 잡아주는, 스테이블라이즈 해주는 그런 이펙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최종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손떨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을 했는지 단계별로 한번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안정적이게 팔을 최대한 모아주시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막 떨립니다. 이렇게 딱 모아주셔야지 떨리질 않죠. 약간 그 배드민턴 쳐보셨으면 아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다리가 동동 뛰는 이 다리의 그 스프링을 이용해 가지고 위아래 모션을 더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서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임, 다리 자체를 발을 떼는 이런 움직임 말고요, 다리는 가만히 있는데 허리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잔떨림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카메라가 무거운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몫을 했죠. 2차로 잡아준 것은 바로 편집에서의 슬로우 모션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촬영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영상을 이런 식으로 뭔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바꿔주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은 여러분들이 핸드헬드로 촬영을 진행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뭐 몇몇 분들은 슬로우 모션을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 사용하시되, 근데 핸드헬드를 사용할 때는 뭐 추천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인공적인 이펙트,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이펙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손떨림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기존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시공간이 뒤틀리는 그런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잘 티가 안 나게 정말 그냥 짜잘하게 만져주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꼭 기억을 하세요. 티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팁을 한 가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라이저를 넣었는데 주로 화면의 사이드 부분, 이 끄트머리 부분이 이글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이글거림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한데 화면을 그만큼 늘려서 이제 그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크롭이 더 돼서 싫고 뭔가 화질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화면을 시네마틱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렛터박스, 이렇게 위에 검은색 바를 깔아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이드에 있는 부분, 맨 위에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그 부분, 이글거리는 부분이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는 것과 화면을 가려주는 것을 조금 더 창의적이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티가 안 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에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편집하는 과정을 모두 다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그 편집하는 과정을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설명 없이 그냥 빠르게 감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죠.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오두막 3을 사용을 하면서 느꼈는 불편한 점들 아니면 뭐 그냥 느꼈는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두막 3 솔직히 720p에서 그 정도 화질을 내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좀 놀랐어요. 사실 진짜로 놀랐습니다. 제 능력에 놀란 게 아니라요. 이 카메라의 능력에 놀랐어요. 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능을 내어줄 정도로 얘가 명기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가 그렇게 편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AF를 쓴다고 하니까 뭔가 풋 하는 것처럼 비웃는 것처럼 막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렇게 AF가 잘 되는 시대에 AF를 안 쓰는 게 멍청한 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듣기로는 사진에서는 약간 이제 오두막 4에 비해서 이제 EOS-R이 희한하게 AF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 영상 찍을 때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EOS-R은. 나중에 따로 EOS-R의 세팅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AF ON 버튼을 AF OFF로 설정을 해가지고 오토포커스로 딱 원하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 AF OFF 버튼을 누르고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오토포커스와 매뉴얼 포커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사실 오두막 3의 완전한 매뉴얼 포커싱이요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포커스를 딱 맞추는 것, 딱 이렇게 포커스 헌팅처럼 이렇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영상이 안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딱 한 움직임, 여기서 저기 삭 이 움직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한 테이크를 여러 번 찍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EOS-R이나 아니면 요즘 최근 카메라들, 여기 지금 저를 찍고 있는 90D 같은 카메라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금방 찍고 넘어갔을 씬 같은 경우도 2-3배는 더 많이 찍어야지만 딱 포커스가 정확하게 많대. 그 포커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요즘 카메라들이 포커스가 좋은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여러분 매뉴얼 포커싱 촬영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안 돼. 그뿐 아니라 스위벨 액정이나 틸트 액정이 얼마나 편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로우 앵글 샷을 많이 찍거든요. 이 정도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막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화면을 이렇게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하이 앵글을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이 오두막 3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화면이 그 어떤 방향으로도 틸트도 되지 않고 터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는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몸 자체를 낮추고 몸 자체를 위로 높여서 촬영을 진행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들이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굳이 돈을 써가지고 최신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요, 그런 짜잘한 불편함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신 카메라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원래 같은 경우는 장비를 사는 것에 집착에 빠졌는 많은 분들에게 장비는 크게 상관이 없다,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옛날 카메라로도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교훈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영상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요 절대로 옛날 카메라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옛날 카메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카메라를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조금만 써가지고 최신 카메라 사세요. 훨씬 더 편하고 워크플로우도 훨씬 더 빨라질 것이며, 아무리 얘가 어느 정도 괜찮은 영상 품질을 만들어내더라도 저는 이 카메라를 실전에서 사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의 일종의 챌린지였고 여러분에게 살짝 이벤트성으로 해드린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한 거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EOS-R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 옛날 카메라 사용하는 것도 좋고 옛날 카메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도 다 좋지만 최신 카메라가 그래도 더 좋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비디오였습니다. 굿바이.